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오늘은 최근 공개된 노상원 수첩의 의미와 12.3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정황,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안들이 개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노상원 수첩의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경고용이라거나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핵심 실무자들이 계획한 것은 결코 경고용도 아니고 계몽령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담겨있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노상원 수첩에 적혀있는 1차 수집 대상이 500여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여의도 30에서 50명, 언론 쪽 100에서 200명,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판사 등이 대상이고 김제동, 차범근 씨까지 포함되어 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500명이 1차 수집 대상이고 10차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 수집 대상이 최소 수천, 최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상도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노조, 연예인, 체육인, 방송인 가리지 않고 광범위합니다. 살해 방법도 극악무도합니다. 주먹으로 분쇄시킨다거나 음식물에 독극물을 탄다거나 잠자리를 폭파한다거나 확인사살한다거나 북한을 이용해 어뢰 공격을 한다거나 격침시키는 방안들을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첩에는 전 국민 출국금지, 국회 3주 봉쇄 등 기본권 제약과 정치활동 전면금지 등의 포괄적 탄압 조치도 있었고 헌법, 법 개정, 삼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 이라는 메모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성공 시 헌법과 법을 개정해 삼선 집권을 구상했고 후계자도 지명해 영구 집권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혹자는 이 수첩 내용을 망상에 빠진 개인의 허황된 메모로 의미를 축소하는 시각도 있던데 실제 일부는 비상계엄 당시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허황된 계획이 아니다라고 봐야 합니다.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해 체포작전이 시행되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 체포조 구성뿐 아니라 야구방망이, 작두 등 이것을 준비해 고문을 자행하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고 구금시설을 점검하고 확보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노상원의 지시가 곧 내 지시라고 했을 정도로 노상원을 신임했고 의지했다는 사실도 노상원 수첩 내용이 실제 실행됐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만약 비상계엄을 국회와 시민들이 막아내지 못했다면 매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무자비한 독재 권력이 장악, 지배하는 후진국이 되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저나 박성준 수석, 김용민 수석 등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폭사되었거나 휴전선 인근 수집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독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마찬가지였겠고 여기 취재 중인 언론사 기자분들 중에도 몇몇은 행방이 묘연해졌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전쟁 중에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평온한 평시에 버젓이 날마다 일어나는 상황,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나라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니 지금도 모골이 송연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윤석열 내란 수계와 그 일당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말로는 비상계엄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내란에 대한 수사와 단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를 날마다 흔들고 헌법재판관을 악마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좋게 이해를 하려 해도 이런 행동의 결과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테러와 폭동을 부추기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일컬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고 그런 집단을 반국가 단체라고 합니다. 국민의 힘이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헌법과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폭동을 선동하는 정광훈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선을 명확하게 긋고 최소한 내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을 출당하는 것이 도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김건희 조태용 국정원장 문자 대화의 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김건희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작년 12월 2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문자를 2통 보냈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당일 단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문자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간인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윤석열은 V1, 김건희는 V0로 불릴 정도로 김건희가 그동안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명태균의 통화 녹취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국정원장과의 문자 대화가 오갔을 수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이번 문자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했는데 상식적으로 민간인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국정농단이 일상인 정부였다는 방증인 만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이번 비상계엄이 명태균이 황금폰 공개를 밝힌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전격 선포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 증거이기도 합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였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명태균의 여론조작에 크게 도움을 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지급했다는 의혹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명태균 구속과 황금폰 공개 입장은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작년 11월 4일입니다. 이 수사보고서에는 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직접 전달하며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네, 충성이라고 답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3일 뒤인 12월 7일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여론조사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명태균이 구속되자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12월 2일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히자 다음 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즉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황금폰에 들어있는 온갖 녹취와 증거를 막고 자신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한동훈을 비롯한 반대파를 싸그리 숙청하고 영구집권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의 최고 실세이고 황금폰 공개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이해 당사자인 김건희가 나서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조태영 국가정보원장과 무슨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별도 통화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자세히 밝혀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 특검은 비상계엄 동기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12.3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창원지검은 11월 4일 명태균 수사보고서 작성 이후 갑작스레 태도를 돌변해 수사를 해태 혹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수사보고서에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공천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수사는 없었습니다.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사검사가 핵심 증거인 황금폰 폐기를 권유했다는 명태균 측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2월 3일 명태균 수사를 담당했던 창원지검 평검사 4명 중 3명이 타 검찰청으로 전출됐고 파견된 평검사 4명이 중 2명이 원 소속청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명료하지 않습니까? 창원지검이 여론에 떠밀려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다루지 않고 주변 격까지만 다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치인을 체포해 영구집권을 획책했는데 도대체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누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었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천인공노할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면 그 진실을 무작정 덮어버리자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명태균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철저한 수사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근원을 도려내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부정과 부패 연루자이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자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느라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말고 명태균 특검에 적극 찬성하기를 촉구합니다. 건강한 보수가 사라지는 것은 국가 전체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